안녕하십니까. 이슈이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 녹화함과 동시에 평소라면 2, 3일에 하나 올라올 큰 이슈들이 연달아 정신없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걸 밤중에 전해드릴 수도 없고 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터커 칼슨 앵커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인터뷰, 두 번째는 네바다에서 무려 99.1% 투표자 전원의 찬성표를 획득해 공화당 경선 후보로 선택된 대통령에 대한 소식,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한국계 특검에게 그냥 기억력 나간 멍청한 노인네의 실수로 판단돼 기소도 포기한다는 보고받고 완전 분노에 거품 오른 바이든 대통령님 소식입니다. 이 세 가지 뉴스가 하나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세상의 질서가 왠지 가까운 미래에는 제대로 잡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듭니다. 우선 힘나는 기쁜 소식으로 시작해 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8일 네바다주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대승했습니다. 대통령은 네바다 코커스에서 단독 등록해 99.1%를 득표해 경선 후보로 당선됐는데요. 지난달 아이오와 뉴햄프셔에 이어 네바다까지 지금까지 경선이 열린 3개 주 모두에서 승리한 겁니다. 좌파 언론이나 한국 언론들은 이건 뭔가 잘못됐어, 공화당원들은 모두 극우고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는 레드넥들이야, 이런 식으로 망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제발 좀 민주당은 좋은 미국놈, 트럼프 지지자들은 극우 꼴통이라는 망상에서 좀 벗어나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승리로 네바다에 배정된 대의원 26명은 모두 대통령이 가져가게 됐는데요. 같은 날 버진 아일랜드에서 치러진 공화당 코커스에서도 압승해 대의원 4명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버진 아일랜드에서는 총 246표 중 182표, 74%를 얻어 64표 얻은 니키 헤일리를 압도했는데요. 니킥 헤일리, 언제쯤 정신 차릴지. 네 키가 아무리 커도 네가 다음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일 리 없어, 이런 소리 말고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날이 좀 더웠는데 좀 시원해지셨나요? 정신 차리고 다시 소식을 전하자면 Great people of Nevada, because this was a turnout. I don't know if you know, you broke the all-time record. The all-time caucus record was broken. You know, if we win this state, we easily win the election in November. We have to win the election. 대통령은 네바다 경선 승리 직후 라스베가스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네바다의 훌륭한 국민들께 감사하고 싶다고 연설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미 연방 대법관들이 자신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심리하는 자리에서 사실상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식의 관점을 보여준 데 관해서 보기에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흐뭇하게 말했죠. 대통령에게 서광이 비치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프라이머리는 오는 24일 니킥 헤일리의 고향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리는데요. 여기서마저 헤일리가 납작 오징어가 된다면 아마 사퇴하지 않고 못 베길 겁니다. 또 다른 소식은 제발 좀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나오면 너무나도 좋겠을 우파 국민 앵커 터커 칼슨 소식입니다. 칼슨 앵커가 팍스에서 독립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좌파나 네오공들은 터커 칼슨이 그냥 쭈그러들어 사라졌으면 하는데 영향력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 언론인으로는 최초로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특종을 터뜨리며 세계적 언론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시각을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는 점에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희가 전쟁 발발 훨씬 이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깜냥 안 되는 코미디언 출신의 어릿광대 대통령이고요. 러시아의 침공을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막아내고 있는 게 아니라 뜨거운 뇌와 차가운 가슴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즉 성질만 내고 분노로 일관하며 1년 전에 휴전으로 끝낼 수 있는 전쟁을 지리멸렬하게 이어나가고 있고요. 차가운 가슴, 그러니까 콜드 하트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수십만 돈 없고 백 없는 우크라이나 청년, 그리고 이제는 노인들까지 갈아놓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침략했고 러시아가 100번 잘못했다 치더라도 20여 년 전 빼앗긴 영토까지 수복하겠다고 전쟁의 모멘텀을 되찾은 1년여 전부터 무조건 전진 외치던 젤렌스키와 그를 부추긴 바이든 정권은 용서하기는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이야기가 잠시 샜는데요.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지금까지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안기자는 외침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다며 내 생각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미국 지도자에게 당신이 군사행동을 중지시키길 원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멈춰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이 중단되면 휴전 조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당신들은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싸움을 멈추고 협상에 나서라고 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이 끝없는 동원과 히스테리, 국내 문제들은 조만간 합의로 귀결될 것이라며 만 2년 가까운 전쟁에 지친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 등에 이제까지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을 해결하길 원한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을 결코 거부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개전 초기인 2022년 4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마련한 문서를 놓고 휴전 협상을 타결 직전까지 진행했으나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가 개입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진짜 이 전쟁, 뚜입스들이 키운 거라는 음모론이 그럴싸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해석하자면 이번 인터뷰를 통해 푸틴은 우크라이나 측에 이제 휴전하자는 제스처를 보낸 건데요. 이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젤렌스키, 진정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다며 한 뼘 땅 더 수복하는 것보다 일단 전쟁을 끝내는 게 우선이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터커 칼슨 앵커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조 바이든은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뚜입스는 물론 민주당도 바이든을 어제부로 버렸다는 소문을 낳은 어제 저녁 해프닝 알아보겠습니다. My memory is fine. 말 많고 탈 많은 기밀 자료 유출 사건. 대통령은 말하라고 별장을 압수수색 당했고 바이든도 옛집을 압수수색 당하고 두 대통령들은 상당량의 기밀 문건을 보관했다가 압수당해 망신을 당했는데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로 국가기밀 유출이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로 기소를 당했고요. 바이든은 어제 나온 연방검찰의 보고서, 즉 이번 일은 기억력 나간 늙은이가 저지른 실수라는 결론에 따라 기소되지 않았는데요. 솔직히 어느 게 더 치욕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든도 트럼프는 머리가 비상해서 기밀 유출해서 써먹었고 나는 노망나서 그냥 치매 영감처럼 국가 기밀 자료를 퇴임하면서 들고 나온 거라고 이게 감이 어디서 딱 이런 논조로 어제 저녁 7시 45분 분노의 공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게 엄청난 역풍으로 바이든 후보 사퇴론마저 일고 있습니다. 한국계 연방특별검사 로버트 헌은 8일 공개한 수사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임기를 마친 뒤에도 기밀 자료를 고의로 보유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을 형사 기소할 필요가 없어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을 기소해 재판하더라도 배심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법을 어겼다기보다 실수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배심원들에게 자신을 측은하고 선의를 가졌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묘사할 수 있고 배심원단이 그런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서도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면서 재판이 진행될 시점에 80을 훌쩍 넘겼을 전직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라고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바이든이 2017년 회고록 집필을 위해 대필 작가와 대화할 때와 작년 특검의 조사를 받을 때 기억력이 상당히 제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언제 부통령으로 재직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장남보가 몇 년도에 죽었는지 떠올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치매 영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이든은 강력히 반박했는데요. My memory is fine.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일 공개된 자신의 기밀 문서 유출 의혹 관련 특검 조사 결과에 대해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고요. 자신의 기억력 쇠퇴를 거론한 특검 보고서 내용에 내 기억력은 나빠지지 않았다. 내 기억력은 좋다. fine. 이러면서 나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최적격 인물이라고 추하게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특히 특검 보고서 중 자신을 선의를 가졌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나는 선의를 가졌고 노인이며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다면서 흥분한 모습을 보였고요. 장남포 바이든이 언제 사망했는지 떠올리지 못했다는 특검의 지적에는 나는 그가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상기하는데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 어떻게 감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는가라면서 말 그대로 앵그리 했습니다. 특히 한 여기자가 당신의 인지 능력이 재선을 할 만큼 똑바르다고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네밖에 없어 라고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였고요. 그냥 모든 기자들을 할 말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자들이 화제를 돌려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이에 대한 대답에서 멕시코의 대통령 LCC는 인도주의적 물자가 들어가는 문을 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나는 그와 대화했고 문을 열도록 그를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목미 가자 얘기하는데 멕시코가 왜 나옵니까? 그냥 인터뷰 자체가 SNL 한 꼭지나 다름 없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 고문인 크리스 라시비타는 소셜미디어 X에 설득력이 없고 슬프다라고 적었고요. 트럼프 캠프의 제이스 밀러 선임 고문도 해당 발언을 두고 더 볼 것도 없다,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이를 계기로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필패론이 고개를 들면서 마이클 오바마 조기 등판론이 점점 대세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하루였다는 느낌이 강력하게 드는 건 왜일까요? 오늘 한국으로 따지면 설날인데 큰 절은 못 올리고 갑진년, 갑진 한 해 보내시도록 새해 인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